안녕하세요. 최근에 미 연준, 유럽 중앙은행 등이 잇따라 금융 완화적인 정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금융 위기 이후에 새로운 금융 완화 시대를 여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것이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지금 중공의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조짐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제조 관련 몇몇 지표 하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나 고용 관련 지표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런데 IMF 그 다음에 몇몇 IB들 투자은행들 중심으로 경기 하방 위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령 G20 서밋을 앞두고 IMF가 내년 글로벌 GDP 한 0.5% 하방 위험을 지금 제시를 했고요. 중공의 GDP를 금년에는 6.1%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에는 6%로 하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논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 연준의 움직임, FED 움직임을 보면 경기 슬로우다운 위험에 대비를 해서 기본적으로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한 정책 대응 적절하게 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웰이 인플레 지표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좀 더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선회를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직접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이를 반영해서 CME 배드와치라는 이 앱을 보면은 거기에서 9월 이전에 금리 내릴 확률 90%, 12월까지 두 번 금리 인하할 확률을 60% 확률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트럼프, 펜스, 커들로 이런 미 행정부 쪽에서는 끊임없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0.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등 아니면 QT 그만두고 QE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급기야 오늘 아침에는 6월에 금리 인하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해도 될지 이거를 지금 FED에서 토론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떴습니다. 자, 이걸 논리적 근거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건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는 사실 엄청 팽창했습니다. 금융 10년가량 계속 팽창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다 팽창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면 경제가 팽창하면은 화폐 공급량도 늘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늘려줘야 되느냐? 어떤 기준선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까지 인플레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금융 위기 당시에 뿌렸던 엄청난 달러가 사실은 경제가 팽창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페드는 그동안 퀀티티브 타이트닝, QT 정책을 실시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QE가 더 필요하다. 이런 트럼프 쪽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는 미국만의 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의 화폐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팽창한 거에 맞춰서 달러 공급도 늘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이 아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이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보관량이 경제 규모가 팽창하니까 점점 더 많이 보관을 하게 되죠. 그에 맞춰서 달러 공급도 더 늘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QE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논의가 타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년간 지금 인플레이션 분명히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없는데 페드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뒤에서도 또 보겠지만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하단 2.25%에서 상단 2.5%인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대입니다. 이 뭔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인플레 없으니까 이런 논리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는 왜 그러면 인플레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생산 능력 공급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매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혁신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분명히 안정되어 있고요. 예,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 원유, 가스 이런 거 미국의 저장량, 생산량 거의 이제 세계 1등 수준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인플레 위험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내리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채권 수익률 곡선 좀 더 보면요. 지금 기준금리 2.25에서 2.5% 사이인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국가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이 2.1%, 영국 0.8%대, 독일이 마이너스 0.2%, 프랑스 0.1%, 일본이 마이너스 0.1%, 한국이 1.6%입니다. 근데 전혀 이걸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보면 말이죠. 같은 값이면 미국 채권 사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가장 안전자산이 아닐까요? 미국 채권이. 그런데 미국 채권 수익률이 2.1%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되고 이 현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몰린다면은 그건 앞으로 그러니까 위에서도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그런 자금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 자금들은 전부 장기채로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장기채 수익률이 더 급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기채 금리, 트레저리 빌은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 이 곡선, 그러니까 정상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기준금리 인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수익률 곡선 역전된 것은 장내 경기 침체, 리세션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시장에 소비 노동 지금 매우 강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서 지금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2분기에서 일시적으로 슬로우 다운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그건 1분기 때 너무 좋았던 그런 반사적인 영향이고, 그러니까 산업 전체에서 슬로우 다운 분명한 징표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ECB 움직임을 보면요, 유럽중앙은행 여기서는 어저께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진단하기를 디플레이션 위험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매우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인플레이션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1.5%에서 1.4%. 그 다음에 이게 지금 ECB 기존의 시장 가이던스는 연말까지 금리 동결했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인상한다. 그러니까 정상화시킨다. 금융정책. 이런 게 기본적인 가이던스였는데 이걸 2020년 상반기까지 현행 0% 금리 수준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필요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입장에서 지금 완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내년 이후 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했습니다. 즉 내년에 기존의 1.6% 상승 전망에서 1.4%로 낮추고 2021년에는 1.5% 상승 전망에서 1.4%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충분한 정도의 통화 완화 조치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2에서. 그 다음에 중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역 전쟁 타격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1분기 때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금융 완화 정책을 써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을 그 종합하면은 그 글로벌 금융 완화 정책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페드에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9월, 12월 세 번 연속 낼 수도 있고요. 아까 그 채권 수익률 곡선 감안하면은 그 미 기준금리 1% 이하로 내릴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릴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금융시장에 미국 채권시장 수익률 곡선 이거 보면 역전 현상이 해소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강세는 많이 진정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새로운 추세 상승 가능성이 지금 주목이 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주가 평가 모형에서 지금 다른 조건 동일한데 할인율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장 전체를 한번 레벨업 시켜야 되고요. 물론 이번에 한 2, 3일간 한 900포인트 가량 다우 기준으로 올랐지만은 추가로도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은 이건 분명히 장기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길면은 10년 이상, 20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 패권 전쟁인데 중공을 지금 완전히 무릎을 꿇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요, 이거 해소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 상황은 이미 그 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이 금융 완화를 시키면 그러니까 돈값이 싸지기 때문에 이 싼 돈을 가지고 중공 대체 시장에 투자를 자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중공 대체 시장과 동남아 지역에 신규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5G, 자율차, AI 산업 확산되고, 즉 4차 산업혁명 분명히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 3대 지수 새로운 전고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금융 완화 주제요. 앞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냉철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